고입이 대입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입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굉장히 관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인기 있었던 외고는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진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고등학교별 인기도를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국에 사실은 이제 특수한 고등학교가 영재학교는 고등학교 범주는 아니지만 영재학교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한 100개 정도에서 한 2만 명대 학생들을 뽑고 있는 거죠. 그럼 100개 학교에서 한 2만 명대라고 하면은 전체 한 학년 한 40만 명대로 놓고 본다면 한 5% 정도대가 이제 글로 가는 구조인데 전체 100개 학교 중에서 한 26개 학교는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모든 우수한 학생들이 다 턱먹고 자사고 쪽으로 다 어떻게 빨려가는 구조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개 학교 중에서 무려 26개 학교가 서울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사고 외고는 미달 상태까지 되어 있다는 걸 일단 우선적으로 알 필요가 있고 영재학교가 제일 높죠. 한 7, 8대 1까지 가고 있고 뭐 가고가 한 2, 3대 1 정도 그 다음에 외고하고 자사고는 사실 한 1.5대 1 정도만 넘으면은 높은 학교 쪽에 들어가는 거고 전국 단위로 뽑는다 하더라도 한 2대 1 정도 겨우 넘어가는 선 정도이니까 대한민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두 턱먹고 자사고 가려고 저렇게 지금 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환경적으로 지금 현재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특히 자사고 같은 게 2010년도에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 소재가 한 개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12만 명에서 13만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학생 수가 6만 명입니다. 그리고 경기권에서도 한 20만 명대가 한 15만 명대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 1.5대 1 정도만 되면은 경쟁률은 꽤 괜찮은 편에 들어가는 거고 부모님들께서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사회 통합자 전형으로 뽑는 전형이 한 20% 정도 글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한 어느 정도일 것인가 보면 어쨌든 한 1.5대 1 정도가 되는 것이 괜찮은 고등학교 수준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외고가 이렇게 뭐 미달이 나고 이런 거는 그 외고에서 배출한 학생들의 입시 성적이 기대만큼 높지 않기 때문인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묻지마 이과 쏠림이죠. 지금 어떻게 하든 이과를 가야 된다. 외고를 가면 이과를 일단 못 가죠. 그런 것들이 일단 크게 한 몫을 한 거고 반대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은 웬만한 고등학교들이 좋은 고등학교들에 가보면은 지금 현재 이과반 구성이 7, 80% 이상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은 문과 학생들이 갈 만한 상위권 일반고 문과 학교 자체 찾기가 좀 어렵고 불안해할 겁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외고가 문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나마 대안적인 것 아니냐. 문과 학생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학생 수도 어느 정도 받침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신 등급 따기도 좀 수월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과 쪽에 상위권 학생들이 외고 쪽으로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지난해보다 나타났죠. 지난해부터. 그래서 서울권 소재 6개 외고 중에서도 한 3개 외고는 경쟁률이 올라가는 분위기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점점 더 이과 중심으로 가지만은 그래도 문과 성향의 학생들은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향의 학생들을 흡수하는 학교로서는 굉장히 앞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패턴 자체가 정시가 금년도에만 하더라도 40%까지 돼 있고 못 뽑고 정시로 넘기는 수시 유효리는까지 합쳐진다면 그 절반 가까운 숫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 대한 선호는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선호 패턴이랑은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자사고 폐지가 한참 논란이 됐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죠? 또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 또 전면 시행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 계속 제도가 바뀌니까 사실 학부모 저도 이제 애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뭐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입시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고 또 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내야 되고 중학교 때는 어떤 공부를 좀 시켜야 되는지 지금 현행 그 대학 입시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내신을 가지고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3학년 전체 1학기 중에서 1학년 때 전체 내신 비중이 46%입니다. 1학년 절반은 1학년 때 사실상 수시로 가는 대학의 그 교과 점수는 거의 사실상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2학년 때가 40%고 3학년 때가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간에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든지 간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거의 전체에서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모님들이 한 절반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입시 쪽에서 관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그런 커리큘럼을 잘 흡수하고 잘 어떤 컨텐츠, 어떤 서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학교는 지금까지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관리를 해준 고등학교, 주요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에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생 배출 숫자를 많이 배출한 학교는 나름의 학연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전혀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상위권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일부 고등학교에서 뭐 몇 명 정도는 한 학교에서 한두 명 정도야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특목고 자사고 또는 상위권 일반고가 학종에서도 우세했던 학교 쪽으로 고교학점제가 된다라면 그걸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능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고교학점제라는 그 단편적인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고등학교 선택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일반고를 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자를 몇 명 배출했습니까? 이런 질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고등학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뭐 그런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지금 현재로 입시로 놓고 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절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등이 있죠. 이런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성취도 평가 체제로 하는 건데 내신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일수록 진로 선택 과목도 잘 갖춰져서 잘 관리를 하려고 하는 패턴이 나타날 테고 내신 관리를 못했던 학생들은 정 안 되면 정시라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이 현행 통합수능 체제에다가 이런 시스템 그대로 적용이 되는 학생 대상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 학생들의 고교 선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수시 전형에서 그런 어떤 서류 라든지 이런 어떤 학교 생활 기록부의 어떤 퀄리티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았었을 경우에는 정시 수능 점수라도 갈 수 있는 문호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확보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을 충실하게 해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길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위권 일반고 또는 뭐 가까운 곳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특목고 자사고 이런 쪽의 패턴인 것 같고 전국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최상위권의 자사고 정도 가는 학생들은 원점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학년, 3학년 전과목 평균 점수가 거의 98점대 이상대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를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것이지 90점대 초반대 정도 겨우 넘어가는 학생들이다라고 하면 사실 고등학교 내신 체제로 놓고 보면 그게 3등급을 훨씬 벗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선택지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각 대학별로 공개하는 내신 등급이 뭐 2점 몇 등급이다. 그게 맞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능 점수가 나오는 패턴 쪽에서 지금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이 오히려 맞다라고 봐야 되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교 선택지가 그렇게 다양하고 넓은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 3학년이 고등학교로 선택하는 기준은 좀 달라져야 됩니까? 아니면 뭐 대동소이한다고 봐야 되나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모든 게 지금 다 바뀐다고 그러죠. 고교 학점제도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모든 고교 내신 자체가 이제는 성적평가제야. 중학교 때 하나 ABCD로 나오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 수능도 절대평가제로 갈지 상대평가제로 갈지 또는 서술형 주관식이 외국 방식으로 갈지 또 대학 입시는 수시 패턴으로 갈지 정시 패턴으로 갈지 고교 현장과 수능 시험의 제도의 큰 틀은 지금 변화가 있죠. 그게 절대평가로 가든 상대평가로 가든 만약에 절대평가제로 간다라고 하면은 내신 분리함이 없어지는 거죠. 내신 불리함 때문에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걸 기피하는 현재 방식은 훨씬 더 얇아지는 거죠. 근데 대학 입시는 뭐 수능으로 가든 내신으로 가든 어쨌든 상대평가죠 지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지금 현재 발표되는 안으로 놓고 봤을 때는 더 좋은 고등학교로 갈 쏠림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구조이지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자, 하나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고등학교를 잘 보내기 위해서 이제 중학교 성적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중학교 전에 초등학교 아이를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사를 가서 중학교를 어디 보낼까? 이것도 이제 고민의 한 포인트잖아요. 이런 변화되고 있는 입시 환경에서
중학교 입학 전에 알아야 될 정보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공부를 조금 하는 상위 한 20%나 한 30% 안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은 수준이 조금 높게 가리키는 중학교, 수준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게 출제되고 공부를 좀 시키는 학교 쪽의 선택지가 고교를 진학 이후에선 굉장히 큰 격차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중학교에 가리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문제 수준,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학교 선택 판단에 있어서는 그런 나름의 어려운 학교에서 어느 정도 돌파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학업 교과적인 어떤 특성이라든지 경쟁력을 고교 이후에 살릴 수 있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사전 인터뷰 때 우리 대표님이 영재학급 확대한다는 정부 발표 예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좀 어떤 얘기겠습니까? 정부에서 그 반도체 관련 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에서 조금 모집을 더 많이 하고 인력을 좀 더 많이 양성시키자, 그게 된 그 후속적인 어떤 부분들로서 대표적으로 이공계 우선 학생들이 가는 곳이 이제 그 영재 학교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학교 단위에서 영재 학급을 편성해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어떤 흥미도라든지 과학적인 흥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다른 특징이 있다라든지 관심이 좀 높다라고 하면은 학부모님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볼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변화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현재 스탠스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은 유일하게 초등학교 단계 때 신경 쓰고 만약에 그게 발탁이 되어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벌써 이미 남다른 대열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규모도 보면은 한 10,000명대, 20,000명대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약학 계열의 전국적인 선발 인원이 한 7,000명 정도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뭐 상위권 일반 대학들까지 합쳐진다면 한 10,000명대 정도 규모대로 놓고 봐야 되는 건데,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각 학년들의 어떤 단계들 집단 속에서 뭐 준비대열에 들어가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있죠. 희망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임 대표님이 굉장히 많은 입시 현장을 봐주셔서 되게 특이한 사례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좀 봤는데 수학이 4등급인데 몇 년 전에 국어를 잘 봐서 의대에 들어간 학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뭐 희망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네. 참 전과목 잘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시험이 국어가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점수를 잘 나왔지만 다 잘 봐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의 수능은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국어 한 과목이었습니다. 영어도 절대평가였고 수학도 사실상은 상위권 학생들에게서는 물수능 수학이다 보니까 국어를 잘 본 최상위권 학생이 수학 4등급을 맞고 정시에 그것도 의대를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입시 구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수학 4면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작년도 통합수능에서는 정시에서 서울 소재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문과학생들은 수학 4등급, 5등급, 6등급 맞고도 서울 소재대학, 인서울의 문과대학에 갈 수 있는 대학 학과가 한 200개 가까이로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50개 학과밖에 없었습니다. 통합수능에서 문과가 재송하고 문과가 이과한테 밀려서 불리하다 하는데 4, 5, 6등급 맞고도 문과는 정시로서 인서울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특징적인 패턴이고, 실제 작년도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올해도 이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 밀린다라고 하지만 다 밀렸기 때문에 이제 한 4, 5등급 맞아도 갈 수 있다라는 게 단순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지난해 합격 점수에서 결과 발표가 공식 대학에서 공지된 자료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문과 학생들은 수학이 못 나오는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학 4, 5등급 때 6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문과 학생들은 의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그 수학 과목도 끝까지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출 생각을 하고 나머지 과목도 또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반대로 이과 학생들은 이제는 수학 한 4, 5, 6등급 정도 맞고서 인서울대학 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90개 정도 나오던 학과 이제 한 30개 정도밖에 학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과는 수학을 잘 나오고 이과라서 유리해졌다라고 하지만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지금 고득점 인플레 현상이 굉장히 강도 높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갔던 학생들이 예전에 2010년도 초반 때는 이과 학생들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과가 문과를 수능 시험 현장에서 더 많이 보는 추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예전보다 더 아주 콘크리트하게 밀집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해 약대가 1,700명이 새로 선발 들어왔죠. 그러면 들어왔고 수학 점수도 더 높아졌고 그러면은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합격선이 좀 내려가야 되는 게 수시에서도 정상적이죠. 예전에 한 1.5등급이 붙었으면 이제는 한 1.78등급 때도 붙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합격선 변화에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과에서 상위권 모집 인원이 늘었지만 이과 자체의 규모의 상위권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건데 같이 지금 수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급도 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과에서 밑에서 받쳐주는 문과학생들이 사실 넘어오면서 다 상위권만 넘어오는 건 아닌 거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과를 이렇게 밀려서 이과 상위권이 점점 더 공부하기 많아진다는 거. 그 어떻게 보면은 문과 재송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문과는 예전보다 대학 가기가 대단히 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 소재대학의 모집 정원은 문과가 이과보다 많습니다. 한 51% 정도대가 됩니다. 지금. 또 이과 학생들은 밀려와서 경쟁도 심하다고 얘기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대도 들어왔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반도체 관련된 어떤 그 특수 학과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니까 이게 상위권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분산 효과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이하때 학생들은 이런 면들도 진지하게 좀 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문이과 격차가 나는 거는 이제 취업률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텐데요. 이게 대표님의 커버리지를 넘어가는 질문입니다만 진짜 문과에서 졸업하면은 그렇게 취직이 이과에 비해서 많이 불리한가요? 취업률로 놓고 보면은 뭐 사실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현재적인 모습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현재 대학을 진학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럼 대학을 진학하고 그 이후에 4년 또는 그 몇 년 더 이후의 상황으로 예측을 해봤을 때는 사실 모르는 변수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학문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와서 정시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그러면은 문과 공부를 하면서 이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복수 전공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문과하고 이과하고 뭔가 융합적인 학문을 대학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 자체가 점점 더 만들어지고 특화시키고 특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대학에서도 진행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학과만 만들어서 그렇지 문과적인 특성에서 뭔가 또 특화될 수 있는 학과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취업만 목적으로 해서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것들은 바른 판단인지는 모르죠.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질문지 없어서 이런 얘기는 못했다 이런 얘기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입시를 놓고 봤을 때는 통계적이고 객관화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거는 대학의 어떤 그 점수 결과에 대한 공시가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고 믿을만 하고 또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고민들을 좀 내려놓는 것들이 어떨까 싶고 그리고 그 데이터 공개된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철저하게 지금부터는 공개된 수치를 신뢰를 하고 고교학점제가 되고 나면 뭘 활동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자꾸 이런 부분들보다는 객관화된 어떤 정량적인 지표 내신이 예를 들어서 2.5등급이 이내야 뭐 서울 소재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2.5등급 이내를 우선 맞출 수 있는 고등학교 선택이 가장 필요하고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량적인 수치적인 지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은 그만큼 불안 요소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걱정 불안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조금 제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임 대표님 모시고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 또 주시면은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